안녕하세요. 가족보치론을 맡은 김영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족이란 우리 생체 리듬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 단위와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개체, 이러한 소중한 일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가족의 기능, 가족 생활주기,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특성이라는 이런 목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가족은 개인의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회 공통의 행동 특징, 문화 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와 가정을 담당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 집단이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이런 정말 이렇게 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고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족은 공동의 거주다. 그리고 경제적 협동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학자가 있는가 하면 가족은 결혼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또 그 구성원은 법정, 유대, 경제적, 종교적, 그 외에 다른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지, 성적 권리와 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 권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성적 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런 금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 존경, 경애 등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은 가족은 일반적으로 영속적 결합에 의한 부부와 또 그곳에서 생긴 자녀로 된 생활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족은 또 친족 집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 사회 집단으로서 이들의 이익 관계를 떠난 애정적 혈연 집단이다. 그리고 또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치사하는 동거동재하는 이런 집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전적 정의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영속적인 이런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들의 모든 정의를 총합해서 가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들이 서로 돕고 몰입하고 있고 애정과 친밀감이 있다. 그리고 가치관과 의사결정 그리고 지원을 서로 나누는 이런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죠. 그리고 또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해주는 다른 가족원을 통해 안도감의 욕구가 충족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족 복지론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끼리 있을 때 함부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함부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납하고 용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밀함을 평생도록 이 어느 한 단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돕고 순응하고 협응하면서 서로를 잘 존중해 주는 것이 이 가족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개체성과 반개체성, 그리고 또 나와 관계로서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호작용하는 생활 공동체적 집단이다. 예,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가족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영향에 의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적응, 변화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다. 생활 공동체적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욕구를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 이렇게 표현해내지 못하였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 만드는 가정, 새로 만드는 가족에게서는 나의 욕구,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이 배우자의 욕구를 충분히 정말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장소라는 것을 꼭 유념하고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가족은 또 1차적 집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참여하는 집단이 1차적 집단으로 가족 성원, 상호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친밀하며 그 관계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의식 속에 강한 일체감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간접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접촉하는 결합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말 조직, 국가, 사회, 그런 정말 집단에서 비교적 정말 복잡하고 제도화가 되어 있는 이런 공동사회 집단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이 가족은 공동사회 집단인데 성원, 상호 간의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외부적 장애에 의해 결코 분열되지 않는 본질적 결합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이익 사회에서도 이 가족이라는 단위는 본질적으로 결합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으로 맺어졌는데, 이 가족이 우리가 정말 만나면 힘들고, 만나면 숨쉬기 어렵고, 만나면 고통스러운 이런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는 개념,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을 잘 구성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가족의 특성 중에서 폐쇄 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돌구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의 획득이나 포기가 용이하지 않은 집단이다. 개인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특정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폐쇄 집단이라고 했군요.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회적으로 너무 좋아서 나 이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객관적 조직과 특정한 관습적 절차 체계를 지니면서 또 행동이 통제되는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족은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성립함으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족원 상호관계는 자유스럽고 솔직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적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형식적 관계로 비교적 정말 자유로운 관계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부족 기능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사회와 개인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서도 핵가족을 친족 집단의 기본 단위로 보고 산업사회에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가족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리고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되고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삶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가족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정말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호작용한다는 것은요,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협응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그가 말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말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집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 이론도 너무 많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그리고 또 사회 자원의 제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갈등은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갈등은 인간이 인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도 갈등할 수 있는 집단이구나. 이것을 정말 이렇게 내가 그냥 인지하고 이해하고 습득하고 있으면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계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가족 체계의 원리를 보면 전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전체성이라는 것은,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이 안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건강적 관점, 건강 가족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응집성이 있겠죠. 틀림없이.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왜 융통성이 있어야 될까요?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 가족이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융통성과 의사소통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기능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제방 기능을 잠깐 알아볼까요? 성적인 통제 기능, 그리고 또 생식의 기능,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정말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니까 부인이니까 서로 이렇게 엄격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이 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 통제 기능이 있는 것고, 가족과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적인 것을 마음대로 정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식의 기능이 있겠죠. 구성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재생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애정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애정을 표현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무뚝뚝해. 그래서 난 표현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가족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지위 부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또 양육한다, 이런 거는 사회화로 굉장히 소중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경제, 최초의 생산과 소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는 서로, 지금은 전에는 남성들이 정말 수입을 다 이렇게 만들어 와서 가족들이 함께 모두가 3식구, 4식구, 5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해서 정말 생산과 소비가 일정하게 가족끼리 잘 유대감이 있게 일어나야 되는 곳이 경제의 기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나는 여자니까 경제활동 하지 않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종교의 기능도 있겠죠. 휴식 및 오락의 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거 치료와 위안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 가족끼리 위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우리는 이런 위안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 생활주기 단계별 발달 과업을 보겠는데요. 신혼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어요. 그죠? 신혼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확대기에는 학교를 다녀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마음껏 이렇게 자라날 수 있고 자기의 이 생체 리듬을 잘 가지고 잘 발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기 때는요. 새로운 가정과 부부 관계에 기초 확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와 가정과의 협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족의 장기 기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되고 주택이 있어야 되고 노후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와 함께하는 여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기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든 생산과 소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내야 되고요. 유아기에는 유아 중심의 생활 설계 그리고 또 유치원 놀이방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유아 중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강기가 있고 그리고 학문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제 이 성기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정말 가사노동의 능률화와 시간의 합리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자녀의 성장 그리고 또 가계 설계, 자녀 중심의 교육비와 주택 중심을 장기 가계 계획하고 재검토해야 되고요. 부부 역할의 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기에는요. 학교 교육 전기, 학교 교육 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교육 전기에는요. 가족 여가를 위한 지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의 교육비, 부부의 교양비 이러한 것들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용돈 계획도 있어야 되겠죠. 자녀 성장에 따른 부부 역할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후기에는요. 단체 활동에도 참가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맡겨놓고 전혀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방관하고 방임하면 자녀들은 그 시기에 자라날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주체성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그 가져야 할 이런 정말 이 자아 발달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이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토양을 만드는 것이고 토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이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0세부터 7세 또 12세까지는요. 아이를 정말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아이를 정말 잘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어렸을 때 자아가 확립된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자아가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또 학교 전기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관심 있게 사랑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생활 주기 단계별의 이 발달 과업에 보면 자녀 독립기도 있어요.
노부부기도 있겠죠. 그래서 자녀 독립기는 이제 제가 교수님이 자녀 독립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다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부부 관계 재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와 부부와의 이런 역할 기대라든가, 그리고 노부부를 위한 이런 가계 소득, 지출, 뭐 저축, 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취직, 결혼 지도 이러한 것들도 자녀 독립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부부기에는 노후생활 설계, 건강과 취미를 위한 자주적 생활시간 설계, 사회적 활동시간, 그리고 또 성인병 예방, 건강 증진 계획, 그리고 또 취미, 문화그룹에 의해 참가하는 거, 노인학교, 노인그룹에 참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면 8단계가 있어요. 8단계가 있는데 이 8단계에서 영아기서부터 이 노년기까지 이 단계마다 정말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 발달 과업을 그 시기 때마다 꼭 잘 이루어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냥 성장해 버릴 거야 하면서 그냥 계단을 쭉 뛰어서 올라가면 반드시 정말 우리가 중간 단계에 비어있던 것들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발달 단계마다 충실하게 과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발달 주기기도 하고요.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별 발달 과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이런 가족 변화와 특성을 보면요.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에서는 사회문화적 환경, 산업화, 도시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들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력 큰 비중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현대사회에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이 현대사회는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기의 3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의 3초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괴력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위기성이 있는 시대다. 그리고 또 초불확실성이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불안하고 그리고 또 모호하고 그리고 복잡한 이런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뷰카한 세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뷰카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예요. 복잡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호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시대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족 변화의 이런 특성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대단하세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버티어내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짱이에요.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이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특성에서 보면요. 산업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산업화 가족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축소 또는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의 그 사회화와 애정 등 정서적 측면은 사회로 이전될 수 없고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가 되고 사회가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요소로 팽배해질수록 가족의 고유 영역으로 한정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변화의 핵심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평등해요. 가족관계가. 전에는 남성 우월주의이기도 했고요. 남성 편향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평등해요. 그리고 가족 유대와 결속력이 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정말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 자체가 개인주의화로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여성의 경제력이 많이 확보가 되었죠. 요즘은 여성들이 일하는 여성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하는 여성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력이 확보되었고 가정 내 지위와 가족생활 변화 그리고 남녀 간 역할 분담의 재편성에 의해서 가사를 전담하는 남편들도 많이 생겼고요.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각종 법 개정과 더불어 부계제의 친족가계가 양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가 참 많이 변했죠. 정보와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느슨하면서도 자율적 사회관계의 확산이 있고요.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런 상호작용이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었어요. 세대 간의 독립의식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와 사회의 가족이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로 매개 의사소통을 하죠. 핸드폰으로 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가상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가상 공간에 출연하는 집단들로 서로 관심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경향을 너무 많이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런 실정을 보면 지금은 이 사회가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가족의 이런 변화와 특성을 보면요. 가족의 형태적 측면 그리고 또 현대 가족이라는 것은 연령을 불문하고 부부만의 독립된 가구를 선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녀평등 사상에 따라 가계 계승이 부계 단위인 만큼 인간관계의 범위가 부부와 자녀의 관계로 옮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여가의 기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특성적으로 정말 정서적 치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정말 대폭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단위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단위를 보면요. 가족 간의 애정, 가족의 안정과 수용, 가족의 만족감과 목표 달성, 동료감과 협동감의 지소, 올바른 가치관의 향진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게서 인간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가족에게서 정말 모든 가치관을 확립한다고 하니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회적 단위로서 잘 표명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인본주의적 가치도 있고 집합주의적 가치도 있고 권위주의적인 가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복주의, 정말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 인간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요.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정말 온 세상이 다 변화될지라도 틀림없이 이런 변화는 이런 특성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가족의 이런 방향을 보면요. 가족의 다양화로 획일적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일이 없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나름대로의 여러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미래에도 가족 제도는 유지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 있죠? 알 거 없잖아? 저희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가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가정이라는 기쁨, 가정이라는 행복,
가족이라는 이런 새로운 우리가 패러다임을 다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꼭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